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인간과 사람이라는 큰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1편 파트 1 나는 인간이다 라는 중간 제목으로 또 삼아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 스토리 1 흙으로 만든 인간을 주제로 해서 드디어 첫 번째 단어를 강의를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나는 인간이다 라는 주제로 해서 약 30여 개의 단어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로 약 5개의 카테고리로서 약간 또 이 중간 그 어휘들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그 소제목을 자, 첫 번째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이란 걸 주제로 해서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휴머스입니다. 휴머스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뿌리말이라는 의미로서 인간은 휴머스에서 왔다, 흙이라는 것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 뿌리말에 그 휴머스도 있었지만 실제로 영어 단어로서 휴머스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휴머스는 이 부엽토라는 것인데요. 이 부엽토는 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바로 이제 이 썩을 부자입니다. 이 낙엽 엽자고요. 그래서 낙엽이 썩은 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분 분갈이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부엽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휴머스는 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더 이상 뭐 쪼갤 수 없는 자, 아주 그 기본이 되는 뿌리말이고요. 자, 우리말에 자, 흙과 자, 휴머스는 발음이 비슷하니까 서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외워두면 공부를 해두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부엽토가 어떻습니까? 자, 이 낙엽이 썩여가지고 막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있는 것 같죠?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는 거무스름한 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엽토에 관련돼서 자, 여기 영어로 써 있는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브라운은 뭡니까? 이 갈색이죠? 브라운, 갈색 또는 검정색의 자, 유기질, organic part 부분이다. 어디에서? 흙의.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유래되는 거냐?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resulting from 자, 부분적인 자, 부패에 의해서. 자, 뭐의 부분적인 부패입니까? 자, 이 식물이나 동물의 어떤 그 몸에 들어 있는 거,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의 부분적인 부패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갈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검은색이 검은티티하게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식물의 부분적인 부패가 이루어진 거고요. 다 부패가 되진 않았고요. 이 속에는 뭐 곤충들의 뭐 그 부패가 된 것도 있겠죠. 자, 그런 것이 부엽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니까 여기 저는 이제 이 브랜드는 보지 마시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휴머스라고 적혀 있죠. 자, 휴머스는 부엽토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매뉴는 이제 동물이나 사람의 이제 이 배설물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썩혀가지고 이런 것들을 긁어다가 그냥 이 봉지에다 담아다 팔면 이 분갈이 할 때 이런 흙이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사갑니다. 자, 돈 벌기 참 쉽죠? 그죠? 자, 이 휴머스에 관련돼서 한번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여기 무궁화꽃이 나옵니다. 자, 무궁화꽃. 무궁화꽃은 자, 우리나라 꽃이죠. 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자,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데요. 자, 이 삼천리 강산의 무궁화꽃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맨 천지에 뭐 벚꽃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거미줄 영어의 예문 첫머리에는 자, 이 무궁화를 항상 달아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원 없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휴머스는 제가 부엽토라고 그랬죠. 자, 부엽토는 휴머스는 자, 증가시킨다. 뭘 증가시키냐면 볼까요? 물을 자, 유지하는, 담고 있는
그리고 영양분을 교환시켜주는 능력은, 자, 뭐의 그러한 능력입니까? 토양의, soil은 토양, 흙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 그것의 점차적인 분해는, 자, 여기서 그것은, 자,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인데, 그럼 대명사는 명사를 받는 거니 앞에 어떤 명사를 받을까요? 를 생각해 보면, 자, 앞에 명사는 humus도 있고요, 이 capacity, soil도 있는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 느껴보겠지만 humus겠죠. 그 humus가 이 부분적으로 부패한 거지 완전히 부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의 점차적인 이 분해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release, 이렇게 내보내준다. 자, release는 배포해준다. 자, 뭘 이렇게 주느냐 하면, 공급해주냐면, 이 서서히, 그리고 꾸준하게 일정한 그 공급을, 자, supply, 뭐의 공급? 영양분의 nutrient, 영양분의, 자, 그걸 어디에 공급을 해줍니까? 이 식물의 공급을, to plant.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해가 다 되셨죠?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하고 제가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글 순으로 배열을 한다면 그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공부를 할 때 이 뿌리말을 이용한 어휘 학습법을 배우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거미줄 영어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영어 어휘를 많이 알아도, 우리가 영어 어휘를 많이 알고 기타 뭐 문법적인 요소도 이렇게 배우고 하는 그런 이유는 영어를 보기 위한 겁니다. 자, 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 말하는 것보다는 모든 학문이라든가 모든 글의 목적은 독서입니다. 자, 우리가 국어도 이 독서를 위해서 또 대부분 독서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뿌리말을 이제 공부를 해서 어휘를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도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 나머지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영어 원서를 많이 읽는 것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독서 없이는 영어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때 이 독서하는 방법을, 보는 방법을 이 예문을 들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그것이 동반이 돼야지 여러분들 수능을 공부하시든지 또는 어떤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시든지 그 장문의 그런 지문들을, 자, 무리 없이 봐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 때 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처럼 보자. 자, 여러분들 눈에 손을 갖다 대고요. 여러분들 눈을 움켜 빼는 신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눈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외국인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눈에 대고 끼우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눈은 이제 외국인의 눈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눈은, 자, 바로 앞에서부터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후진기어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단어 보면서 이해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외국인이 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해하는 방법 그대로를 우리도 이해하는 방법으로 습득을 해서 그렇게 영어를 배워 나가야지 그것이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죠. 자,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 영어를 뒤틀어 가지고 어순을 바꿔서 우리의 국어 어순으로 맞춰 놓는다면 이것은 알파벳,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자, 원어민, 외국인 강사가 한국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어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이지,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외국인의 눈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절대로 후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지 그것을, 자, 다음과 같이 예시를 해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길들여 나가도록,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예문을 이렇게 외국인이 보는 방법대로, 자, 이렇게 잘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자, 봐 나갔을 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한글을
외국인이 보는 순서대로 한번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왼쪽을 볼 필요 없이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자, 이게 영어로 써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단어만 바꿔 놓으면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 작문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는 영어 작문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영어를 봐 나가는 쓸 뿐인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자, 서서히 영어식 사고방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영어의 작문 실력도 확 올라갔음을 자,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엽토는 증가시킨다. 자, 뭘 증가시키냐면 물을 잡아두는 그리고 영양분을 교환해주는 능력을. 자, 그러한 능력은 토양의 그러한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의 점차적인 분해는 자, 내어준다. 공급해준다. 뭘? 자,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한 공급을. 뭐의 공급? 영양분의 공급이다. 자, 그 공급을 누구한테 하는데? 식물에. 자, 여러분들 한글을 이렇게 봤는데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죠? 자, 약간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또 불편함도 있지만 더 우리나라 말 순서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이 요점을 더 알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글어 순하고 좀 달리 영어의 순의 그런 또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영어 순서대로 우리 한글어를 배려했지만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자꾸 이해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부엽토는 증가시킨다. Humus increases. 물을 잡아두는 자, the water holding and 자, 영양분을 교환해주는 the nutrient exchanging 능력을 capacity of the soil. 자, and its gradual breakdown 자, releases a slow steady supply of nutrients to plant. 이렇게 한글과 영어는 자, 바로바로 1대1이 대응이 되죠.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대응 함수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직독직해가 되고 동시통역이 되고 직청직해가 되고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안 돼 가지고는 자,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자, 제 말에 믿음이 안 가더라도 저하고 공부하는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영어 이름은 휴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의 영어 이름은 휴먼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자, 인간이 흙에서 태어났으므로 자, 흙의 그 뿌리말이 휴머스인데 그래서 휴머스나 휴먼이나 어떻습니까? 자, 꼴이 비슷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한번 휴먼에 대해서 뿌리말을 보게 되면 자, 뿌리말을 보게 되면 자, 사람을 뜻하는 맨을 뜻하는 자, 휴머너스에서 왔고요. 이 휴머너스는 흙을 뜻하는 휴머스에서 왔다. 그래서 이 강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자, 흙이라는 휴머스에서 인간이라는 휴먼이 왔다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소제목의 강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계속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어로는 우리가 이제 휴머스 지금 현재 배우고 있죠. 그 다음 호모 세이피언스, 험블, 휴머, 인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니까 자, 이 휴먼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흙 속에서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오는 그런 형상을 제가 본따서 이런 이미지를 하나 여기다 삽입해 두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성경 이 창세기 편에 보게 되면 자, 이 최초의 인간이 누가 나옵니까? 자, 에덤이 나오죠. 자,
에이담은 자 어떻습니까?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담은 자 was created 자 만들어졌습니다. 뭘로부터? out of the dust 먼지로부터. 어떤 먼지? 이 땅의 먼지, 흙먼지로부터. 결국 흙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이런 사실 아셨습니까?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어로 자 에이덤이란 말은 자 그 이름이 뭐냐면 이 맨을 뜻한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다마라는 이런 말은 이 흙을 뜻한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 이 에이덤이라는 그 말 자체에 자 흙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의미가 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름도 나름대로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들고 에이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에이담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재미있는 사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휴먼에 대해서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휴먼은 자, 휴머스라는 흙을 뜻하는 뿌리말에서 왔어서 자, 인간은 자, 이 휴먼이나 이 꼴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왜 흙에서 왔는지 자, 그런 얘기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예문이 자, 어디에 가장 적합하게 나와 있냐면 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라 하는데요. 자, 이 바이블 중에서도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라고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제 Old에 반대되는 New, 자, New Testa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 구약 성경 창세기 편, 창세기는 이 제너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너시스에 나와 있는데요. 그 관련 그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만드셨다. 자,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자, dust로. 자, 무슨 dust? 자, ground. 흙먼지로.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고 불어넣어 줬습니다. 자, 어디에다? 자, 그의 콧구멍 속으로. 자, 뭘 불어넣어 줬습니까? 자, 숨을, 어떤 숨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줬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되었습니다. 뭘로 되었으냐? 자,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예문을 들은 이유는 바로 이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예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예문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예문을 또 똑같이 이렇게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지난 시간에 저에게 강조했듯이 자, 영어를 자, 그대로 영어 순서대로 한국말을 이해하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 the Lord God formed 자,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자, 만드셨다. 그죠? 뭐를? 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man을. 그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of dust. 먼지로. 어떤 먼지? 자, of the ground. 땅의 먼지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불어넣어 주었다. breathe it. 자, 어디 속으로 불어넣어 주었나요? 자, into his nostrils. 자, 속으로. 어디 속으로? 그의 콧구멍 속으로. 콧구멍이 두 개니까 S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뭘 불어넣어 줬습니까? 자, 숨을. 어떤 숨을? 생명의 숨을. 자, 생명의 숨을 콧구멍 속으로 후 하고 이렇게 불어넣어 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사람은 자, 되었죠.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가. 자, 여러분들 자, 한글과 자, 영어와 한글이 1:1 대응이 모든 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 영어를 보면 이렇게 이걸로 보면 또 영어가 이렇게 장문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떠올리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잠시 화면의 오른쪽 왼쪽을 이제 가려 보시면서 손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영어 작문도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또 다음 예문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창세기 편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뭐라 적혀 있냐면, 자, 요 배경 설명을 하게 되면요. 이 에덴 동산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 저기 아담이나 이브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브가 어떻습니까? 이 서펜트, 여기 나오는 서펜트가 뱀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리고 자기 에이담한테도 좀 먹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격려해서 자,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자, 쫓아버리면서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땀 속에서, 뭐뭐 속에서, 땀 속에서, 스웨트는 땀입니다. 어디에 있는 땀? 너희 얼굴이. 자,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자,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자, 뭐? 자,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빵을. 자, till, 언제까지? 너희가, 자, return, 돌아갈 때까지. 어디로 돌아갑니까? to the ground. 자, 땅으로, 흙으로. 자, 왜냐하면, 자, out of it 할 때 it은 이 ground겠죠. 뭐뭐로부터? 그 흙으로부터 너희들이 저기 만들어졌으니까, take는 취해진 거니까, 흙 한 덩어리를 취해서 너희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왜냐하면 자, 먼지니까. 자, 뭐가? 너희 본질이.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먼지로 너희들은 어떻게 돌아가야 하니까. 자, 먼지니까 당연히 먼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자, 간접적으로나마 흙으로 너희들이 취해졌다. 그리고 죽으면 다시 흙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이 구약 성경의 예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문을 들어보는 이유는 저희가 다음 강의 이제의 단어가 매장하다는 뜻입니다. 그 매장하는 것이 결국은 자, 인흉인데요. 인흉이라는 것이 이는 아니고요. 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휴머스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흙 안으로 들어가니 매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죽으면 다시 흙 안으로 들어가라. 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매장하다는 뜻이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 예문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예문을 보게 되면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땀 속에서 in the sweat. 자, 어디에 있는 땀? 너의 얼굴에. 그래서 너는 먹어야 한다. 자, 뭐를? 빵을. 자, 언제까지? 내가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땅으로, 흙으로. 왜냐하면 자, 그 흙으로부터 뭐뭐로부터? 그 흙으로부터 너희들이 취해졌으므로. 왜냐하면 자, 먼지이므로 너는, 그리고 자, 어때? 먼지로 너희들은 돌아가야 하므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 가만히 놀고 먹어도 먹을 게 너무나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죄를 짓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야만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걸 구할 수가 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쫓아냈습니다. 또 기타 관련 예문을 더 찾아보게 되면 자,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내보냈습니다. 자, 그는 아마 에이덤이겠죠. 그를 어디 밖으로? 동산 밖으로. 어떤 동산? 이든 동산, 에덴 동산 밖으로. 자, 왜 내보냈습니까? 자, to till. 아까는 여기 till이라고 그냥 적혀 있어서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어떤 절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to가 나오니 아마 이게 to 부정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동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와 till하고는 저기 스펠은 똑같은데 의미가 아마 다른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till이 모른다면 그냥 till이라고 하십시오. till 하기 위해서 뭘 till합니까? 저 땅을. 자, 어떤 땅?
자, 그 땅으로부터, 위치는 땅을 받는 관계대명사.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많이 배웠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는 그렇게 간략하게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땅으로부터 자, 너희들이 자, 취해진 자, 그걸 경작한다. 여기서 이제 t는 경작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t하기 위해서 뭐 느낌상 경작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cultivate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의 뜻을 몰라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하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바로 이러한 추론, 예상 능력이 아주 필요하고요. 그것은 뭐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보는 방법만 정확하게 보게 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겁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떠오르는. 그래서 보는 방법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습득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관련돼서 보는 걸 또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 내보냈다. 자, 누구를? 그를. 자, 어디로 밖으로? 자, 가든 밖으로, 동산 밖으로. 어떤 동산? 자, 여기 이든 동산입니다. of 이든, of가 여기가 이제 생략이 됐네요. 자, 미스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이 누락이 됐습니다. of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이든 동산 밖으로. 왜? 자, to till 하기 위해서. 자, 뭘? 그 땅을. 자, 그 땅은 어떤 땅? 그 땅으로부터 자, 그가 취해진.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 휴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공부할 단어는 inhume이 되겠습니다. inhume은 매장하다는 뜻입니다. 명사형으로는 inhum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매장하다는 그런 단어의 영어 이름이 inhume이 되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흙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 이념이 매장하다 그런 의미랍니다. 또 우리 인간이 흙에서 나왔으니 죽으면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inhume이란 말이 흙 속으로 들어가다는 그런 말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자, 초원 그 땅속 밑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묻혀져 이제 앙상하게 뼈만 남았죠. 자, 이렇게 흙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것이 결국은 매장하다는 뜻인데요. 자, 이 어원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는 자, 여러분들 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 접두사로서 자, 프레픽스로서 속으로,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휴먼 제가 뿌리말로서 자, 휴머스에서 왔는데 흙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inhuman 말 그대로 자, 흙 속에 넣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inhume이 그 매장하다 이 뜻이 되는 것은 자, 당연하지 않습니까? 매장하다의 일반적인 그 동사는 이 bury와 또 inter라는 그런 동사가 있는데요. 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전을 이제 이렇게 영영사전을 보게 되면 inhume이라는 뜻에 이제 매장하다는 뜻을 가지면서 같은 단어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inter 이런 단어가 있고요. 또는 이제 bury 이제 이건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bury는 자, bury는 이제 묻다의 아주 일반적인 그런 매장하다 일반적인 단어고요. 자, inter는 제가 말 그대로 아까 이 테라 이런 건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는 아니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땅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니까 이것도 매장하다는 뜻의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인터내셔널 할 때 인터의 그 인터는 이 접두사로서 서로의 상호간에 뭐 그런 의미를 갖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의 인터는 동사로서 매장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네 번째 단어로서 저희가 이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인터가 매장하다, 이제 매장하다 이런 뜻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into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tom은 말 그대로 저 뒤에는 이 tomb이죠. tomb, 무덤이고요. 또 in은 enter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in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덤 안에다 넣으니 이것도 매장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평안히 잠드소서, 고이 잠드소서, 뭐 이렇게 누워서 씻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lay가 눕다는 뜻이고요. rest는 쉬다는 뜻이니 lay to rest. 뭐 이래도 매장하다는 뜻은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장하다는 그러한 행위를 한번 묘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놓는 거죠. 뭘 놓는 겁니까? 이 죽은 사람의 사체 어디에다 넣나요? 자, 여기 보면 자, grave. 자, grave는 무덤이고요. 또는 tomb. tomb도 무덤입니다. 자, intomb 할 때 그 tomb이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tomb을 이제 우리가 무덤이라고 했는데 이 tomb을 무덤 하나로만 이해를 하면 너무나 이 아까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tomb이라는 것을 무덤이라는 뜻을 혹시 몰랐다면 또는 지금 이 자를 통해서 알아두시고요. 또 알고 계셨다면 이 단어를 이용해서 더 중요한 또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단어들을 몇 개를 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omb과 같이 어울려서 잘 어울리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자,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thumb을 한번 보십시오. thumb. 자, thumb은 이 엄지 손가락을 얘기합니다. 자, 엄지 손가락을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뭐 이 thumb벨리나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엄지 공주를 얘기하는데요. 이 thumb이 왜 이 thumb이 됐고요. 엄지 손가락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종양을 한번 보세요. 종양은 튜머라는 이런 단어가 종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tomb을 한번 보십시오. 이 tomb을 보면 이 무덤인데요. 이 무덤의 저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이걸 봉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튜물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저 느낌이 오는 게 뭐 하나 없나요? 우리말에도 이 두툼하다라면 이 툭 튀어나온 걸 얘기하죠. 두툼하게 튀어나왔다. 이런 것처럼 영어에도 보면 툼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 영어 단어에서 나오는 이 튜머라든가 툼, 쏨, 여기는 이제 썸이죠. 썸, 튜물러스 이런 것들이 툭 두툼하게 튀어나오는 부어오른, 자, 영어로 얘기하면 to swel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두툼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이 피부에서 종양이 나오면 두툼하게 여기가 부어오르죠. 자, 무덤은 어떻습니까? 평지에다가 봉분을 싸서 두툼하게 올리고요. 자, 이 엄지손가락도 보면 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이 안쪽이 어떻습니까? 지금 표시한 쪽이 두툼하게 나왔죠.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tomb이란 단어를 가지고 자, intomb, 자, 매장하다 또는 tumor, 이 종양 또는 어떻습니까? tumulus, 이 봉분 또는 이 엄지손가락, 이 thumb을 또 알아두고요. 또 엄지공주까지 알아두면 더 좋죠. thumb벨리나.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뭐 부어오른다 이런 의미의 이제 swell 이런 것까지 더 알아둔다면 자, 너무나 좋겠죠. 자, 이 tomb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거미줄 영어의 그 학습 방법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inhume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예문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human burial 하면 인간 매장,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인간 매장. 자, human burial은 자, 또한 자, 불려지는데 뭘로 불려지냐면 inhumation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자, 행위입니다. 자, 어떤 행위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placing, 놓는 행위입니다. 뭘 놓나요? 자, 사람을 어디 속에 넣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의 이제 사체를 얘기하겠죠?
이걸 어디에다 놓습니까? 자, 속에다가. 어느 속에다? 이 땅 속에다가. 자, 맞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자, 완성되어집니다. 자, accomplished. 완성되다는 뜻입니다. 자, 뭐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집니까? 이 파는 것에 의해서. 뭘 파요? pit 또는 trench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구덩이를, 하나의 구덩이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놓습니다. 뭘 놓아요? 그 죽은 사람의 사체를 어디에다 놓습니까? 자, 그 안에다. 그 it은 당연히 여기서는 pit 또는 trench를 가르치겠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위치시킨다. replacing은 여러분들 교체하다, 부품을 교체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는 거다. 맞죠? 흙을 파낸 흙을 옆에다 놨다가 다시 원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놓는다. replacing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뭐를? 그 흙을, 즉 파낸 흙을. 자, 이해되셨죠? 자, 영어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이해를 해보면 자, 영어가 이해가 되고요.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명사가 많습니다. 그 대명사는 왜 쓰느냐? 앞에 한번 나온 명사를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 이 바보 같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하는 대명사를 쓰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it이라는 것이 대명사가 나왔으니 그 대명사가 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뭐 아주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기본이죠. 그래서 이 수능에도 보면 이 다음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뭐 다른 하나는 해서 문제가 두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하는데 그것도 그냥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대명사지만 뒤에 문장이 나와서 뒤에 문장에서 이게 하나의 절을 이끌면서 때로는 주어 역할도 하고 때로는 목적어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앞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관계를 하나 더 붙여줬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것도 대명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봐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을 또 마찬가지 표로 만들어서 더 간략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게 되면 자, 인간 매장은 또한 불려진다. 뭐로 불려지나요? 이뉴메이션으로 불려지는데 그러한 인간 매장입니다. 자, also called inhumation이라는 말은 이런 거는 자,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과감하게 자,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주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행위입니다. 자, 어떤 행위? 놓는 행위다. 그리고 이제 이 오브에 의해서 계속 걸리죠. 여기서는 이제 놓는 행위인데 뭘 놓느냐? 죽은 사람의 사체를 자, 어디 속에 놓습니다. 어디 속에? 자, 그 땅 속에.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 매장은 자, this는 이제 이거 human burial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취됩니다. 이 accomplish라는 단어를 알아두시고요. 야, 이거는 그냥 접두사입니다.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어근 complete라는 말 들어보셨죠? complete. 자, 완전한 또는 완성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completion 저는 완성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completely 하면 완전히. 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의미로 accomplish는 완성되다, 성취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파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놓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재위치시키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뭘 팝니까? 하나의 구덩이를 그리고 놓습니다. 뭘? 그 죽은 사람의 사체를 어디에? 그 구덩이 안에 그리고 재위치시킵니다. 그 흙을.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를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옆에 한글을 봐도 제가 영어를 보는 거하고 똑같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스톱 해야지 시간도 절약이 되고 자, 정확하게 뭐습니까?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장하다의 다른 영어 단어 인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장하다의 다른 단어인 이뉐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자, 이뉐과 인터는 같은 의미를 갖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흙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 그것이 매장하다는 뜻이죠? 자, 인터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서 나왔으니 죽으면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에서 나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인터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는 뭐뭐 속으로, 그 다음에 터는 테라, 자, 땅, 흙을 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는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자, 매장하다는 당연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to bury 또는 이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미국 영웅들은 자, 매장된다. 어디에? 묻힌다. 아링턴 국립 세메터리는 묘지입니다. 묘지에. 아링턴 내셔널 세메터리에. 자, 우리가 터에 대해서 저기 그 좋은 뿌리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터는 이제 테라, 이제 이 땅 흙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떠한 단어들을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단에. 자, 이 애완경 상당히 귀엽죠? 이 테리어입니다. 이 테리어가 왜 테리어냐면요.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몸통은 자, 길은데 이 발은 유난히 짧아서 땅에 딱 붙어서 이렇게 있죠. 억수로 이제 이렇게 발발거리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테리가 땅이란 뜻이고요. 이알은 동물이나 사람에 붙는 이 전미사기 때문에 땅에 쫙 달라붙어 있는 동물, 그렇게 다니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테리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양의 그런 애완견을 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는지 또 볼까요? 자, 영토, 영역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테리토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영토만 있느냐? 또 바다에 그 영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테리토리얼 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유럽 문명의 발생지 지중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지중해에 대해서 또 부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 세계 전도가 있는데요. 한번 이 세계 전도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세계 전도를 자 이렇게 펴는 이유는 제가 전직이 제가 항해사라고 그랬죠. 제가 항해사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세계 전도를 펴봤습니다. 자, 저는 항해사로서 약 63빌딩을 옆으로 뉘어놓은 그러한 크기의 상선에 자, 컨테이너라든가 이 자동차를 싣고 자, 우리나라 수출품을 싣고 자, 유럽까지 가서 그걸 다 풀어주고 또 유럽에서 또 수출품들을 싣고 미국에 풀어주고 다시 미국에서 다 풀어준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그러한 서쪽으로 항해해서 완전 세계 일주로 하는 것을 약 4차례를 항해를 했고요. 또 기타 여러 국가들을 항해를 해서 약 40여 개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항해사기 때문에 자, 영어를 반드시 해야 됐고요. 그 영어를 실제 접하면서 자, 제가 알았던 영어와 실제 접한 영어 사이에 많은 그런 차이를 느끼게 돼서 그런 것들을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정리한 것이 그것이 바로 거미줄 영어의 그 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해한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이 울산에 자, 한국에서 현대자동차들을 많이 싣고 제가 서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서쪽으로 항해를 하면 바로 요 위에 보이는 것이 대만인데요. 자, 대만과 이 필리핀 사이를 지나서 항해를 하고 자, 이렇게 베트남 밑으로 항해를 해서 드디어 싱가포르 섬나라 지역 부근까지 오게 됩니다.
자, 밑에 보이는 이 큰 것이 보르네오의 가구로 유명한 이 보르네오의 섬이고요. 그 다음에 길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나라가 말레이시아인데요. 자, 여기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자, 요 간단한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 해협이 말라카 스트레이트라고 하고요. 이 해협이 좁은 관계로 여기에는 정말로 해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양을 나오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인디아고 바로 요 밑에 섬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밑을 바로 지나서 육지에 붙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입구로 들어가는 요 입구가 어디냐? 자, 이쪽에 보이는 요것이 홍해입니다. 레드씨. 자, 성경에 나오면 이제 모세가 여기를 건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레드씨 홍해를 지나고요. 홍해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 드디어 자, 지중해로 들어가는 동쪽 관문 수에즈 운하가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의 사막을 가로질러서 이 운하를 뚫어 놨는데요. 이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이 모래밭 사이로 큰 배가 이렇게 꽉 끼어서 이 운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 위에서 보게 되면 이 사막에 지나는 거대한 뭐 어떤 자동차 같습니다. 배가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드디어 아름다운 자, 유럽 문명의 발생지 지중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지중해인데요. 여러분들 지중해를 보게 되면 땅으로 다 둘러싸여 있죠. 자, 땅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제가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말로도 지중해고 영어로도 Mediterranean Sea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 지중해를 3, 4일 정도 항해를 하다 보면 드디어 서쪽 관문이 나오고요. 이 서쪽 관문이 자, 스페인의 자, 지브롤터 스트레이트,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했습니다. 이 해협을 빠져서 자, 육지로 붙어갑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이 포르투갈이고요.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올라가면 프랑스가 나오고요. 바로 이 도버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해협처럼 프랑스와 자, 영국은 이 도버 해협을 끼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도버 해협을 지나서 여긴 영국이고요. 그래서 자, 요 드디어 발티크까지 들어가서 자, 오늘날 저기 러시아의 세인트피터스버그, 옛날에는 레닌그라드인데요. 여기까지 항해를 해서 자, 러시아 자동차를 또 싣고 다시 자, 대서양을 횡단해서 어딥니까? 여기 드디어 저기 파나마 운하,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자, 미국에 들렀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일본을 지나서 한국에 오는 이러한 코스로 항해를 약 3개월 정도로 하면 세계 일주하는 항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제가 아주 많이 다녔던 곳, 바로 이 항로의 여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항로, 이것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지중해에 대해서 큰 지도로 한번 이제 알아봤고요. 그때 제가 여기 홍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 요 길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걸 빠져서 나가면 지중해가 나오고요. 이 지중해가 메디터레니언 씨입니다. 자, 여기는 아프리카 북단이면서 자, 리비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튀니지아, 그 다음에 알제리, 그 다음에 모로코 등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계속 3, 4일 항해를 하면 그 서쪽 관문에 지브롤터가 나온다 했고요. 그 와중에 여기 몰타라는 섬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있고 여기가 이제 이태리의 그 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해를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지중해가 저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방금 전에도 봤듯이 여러분 또 보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이 땅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땅 가운데 있는 바다로서 지중해라고 했고,
자, 그런 의미로 영어로도 Mediterranean Se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Mediterranean Sea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자, 기억을 더듬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 부분에 보니까 자, Mediterranean Sea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중해입니다. 자, 여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서 자, 지중해를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몰타라는 섬도 있고. 자, 한번 지중해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해는 메디터레니언 씨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메디가 바로 이 가운데 중자에 해당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미디움, 자, 스테이크 먹을 때 많이 익혀주세요. 웰던 이렇게 하고요. 뭐 그냥 뭐 거의 날걸로 먹다시피 하는 그 레어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중간 정도 익히는 이 미디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간.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중학교에 다니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끝에 미들스쿨이라고 이렇게 해서 미들, 이 중이라는 말이 가운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는 자, 테라스. 자, 여러분들 뭐 그럴 때도 이 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의미 또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땅 가운데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레니언 할 때 이 니어는 자, 형용사 어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C는 바다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메디터레니언 C는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의미고, 지중해라는 말도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또 메디터레니언 Sea가 지중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뿌리말 어원을 알게 되면 자,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기타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분하게 하나하나의 단어를 각계전투로 콩가루 집안처럼 그렇게 따로따로 외우면 외롭고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뿌리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작게는 5개, 많게는 20개, 30개 그런 그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서로 한 가족이 돼서 자, 패밀리를 이룬다 했죠. 복합 패밀리를 이루어서 서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뿌리말을 이용한 자, 영어 어휘 배양하는데 좀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테리토리, 테라, 자, 이런 거에 관련돼서 관련 단어를 더 하나 알아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그 ET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ET. 자, 옛날에 이 유명한 이 저기 그 영화였었죠. 그 ET는 extraterrestrial. 이거의 약자입니다. 자, 외계인이라는 뜻입니다. extra는 이 밖이라는 뜻이고요. terrestrial은 자, 지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그러니까 지구의 밖에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외계인이라는 의미로 자, ET를 쓰게 됩니다. 약자로. 자, 한번 그 영화 그 사파를 한번 보게 되면 자, ET가 있고 여기 써 있는 요 글자가 extraterrestrial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ET라는 게 있고 주인공 소년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영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테라를 통해서 우리가 테리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테리토리를 배웠고, 영해인 테리토리얼 C를 우리가 검토를 해봤고요. 자, 재미있는 단어 지중해 메디터레니언 C를 알아보았으며, 그 다음에 드디어 ET라는 영화의 그 ET, 그 외계인이라는 그 약자,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